경제 시대 대한민국 넘버 창업 펌프질 방송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의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DG 벤처스 이유입니다. 네, 오늘 또 멋지신 분을 모셨습니다. 아, 예, 그렇죠. 멀리 실리콘밸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막 어제 막 날라오신. 그래서 지금 뭐 시차적은 졸리시죠? 예, 뭐 오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그 굉장히 한국에서 활발하게 투자하고 계신 빅베이신 캐피탈의 윤필구 대표님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와 또 빅베이신 캐피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빅베이슨 캐피탈의 윤필구 대표입니다. 예, 저는 이제 빅베이슨 캐피탈은 이제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벤처 캐피탈 아주 작은 벤처 네. 캐피탈 회사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거지는 이제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고 한국에 이제 거의 매달 나오면서 이제 투자 활동을 하고 있고요. VC를 이제 시작한지는 VC 생활을 시작한지는 한 지금 7년째가 되고 있고. 빅베이슨 캐피탈을 시작한지는 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예. 네. 최근에 우리 빅베이신이 또 이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이택경 대표님께서 벤처 여기에 파트너로. 조인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택경 대표님이 메시어 파트너즈를 하시면서 프라이머를 떠나셔가지고 이것도 네. 이제 같이 하게 되면서 이 저희 업계에 굉장히 대체 빅베이신이 뭐냐? 빅베이슨. 베이슨. 예, 죄송합니다. 쓴으로 쓴대요. 베이신이 아닙니까? 예. 배신이 아니군요. 주로 베이슨으로 베이신을 많이 베이슨으로 쓰시네요. 베이슨으로 그래서 통일했습니다.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슨. 예. 죄송합니다. 베이슨으로 쓰는 걸로. 예. 전 계속 배신 그래가지고. 하여튼요. 조금 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떻게 이렇게 파트너들 같이 이렇게 하시게 되었는지. 뭐 이태경 대표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네. 워낙 훌륭하신 분이어서 이제 예전에 이제 프라이머 계실 때부터 네.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친분을 이제 가지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네네. 가끔 이제 왕래하고 교류하고 그러던 분이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펀드를 이제 만들면서 이제 처음에 제가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VC의 이제 가장 큰 숙제는 항상 펀드레이징인데 이제 그렇죠. 펀드레이징 차원에서 이제 이태경 대표님을 이제 좀 찾아뵙고 이제 좀 뭐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한국 투자를 위해서 이런 거를 만들고 네. 뭐 저의 비전은 이렇고 이렇게 하니까 뭐 좀 도와주십사. 그렇게 했는데 뭐 당연히 그것도 이제 도와주셨고. 근데 이제 투자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한국에 뭐 이런저런 좋은 회사들이 있으니까 만나봐라 이렇게 계속 이제 소개도 소개를 해주시고. 이제 네네. 소개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야 이제 너무 감사하죠. 뭐 네. 투자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좋은 회사까지 이렇게 소개를 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네. 이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는 그 와중에 이제 이태경 대표님이 이제 뭐 프라이머는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하시고 이제 네네. 나오실 거를 이제 알게 돼서 그래서 그러면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된 건가요? 저 좀 아니 도와주세요. 저는 아니 그 이태경 대표님이 네. 우리 윤 대표님께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이런 줄 알았는데 그러세요. 저는 뭐 정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좀 밑바닥서부터 시작하는 그 VC라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펀드 네. 굉장히 작고 한데 그래서 하여튼 이태경 대표님이 이렇게 와주셔서 저로서는 정말 천군 만마를 얻었다는 그런 느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예. 빅베이슨이 대체 한국에서 어떤 투자를 하셨고 어느 분야에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조금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뭐 포트폴리오나 이런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 좀 더 그래서 빅베이스는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서 투자 활동을 시작한 게 지금 딱 1년 정도 됐습니다. 네. 작년 초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총 모두 8개 회사에 투자가 됐는데 네.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한국 회사에 5개, 그다음 미국 회사에 3개 이렇게 지금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5개 회사가 어딘가요? 그래서 한국에 투자가 된 회사는 한국에는 500 비디오스 양성호 아, 대표님 예. 거기 그다음에 예스튜디오 최원만 대표님 우리 쫄트에도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리모택시라는 리모택시도 쫄트 출연도 한번 했었고요. 하셨죠. 그리고 뭐 다 하신 거. 또 거기 있잖아 거기. 알토스 벤처가 투자했었죠. 거기 거기도 빅데이터 했던. 빅데이터 NFLabs. NFLabs 저희 맞아, 나오셨죠. 맞아. 굉장히 대표님께서 힘들어하셨죠. 저희 저도 힘들었어요. 제가 그 방영분 봤는데 그거 들으면서 저도 회사를 이해한 줄 알았는데 더 헷갈리는. 그래서 그리고 아직 공개하지 않은 회사가 더 하나 또 있고요. 알겠습니다. 게임 쪽에 그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도 또 한 회사가 한 3개 정도 예. 투자를 또 했고요. 자, 어떤 기준으로
어느 금액을 어떤 스테이지의 회사에 투자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 저는 사실 이제 그런 거는 좀 이제 투명하게 나가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희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뭐 우리 투자는 얼마씩 하고 뭐 어떤 스테이지에 들어간다 그런 거 다시 다 공개를 해놨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홈페이지 가서 보셔도 되는데 한 투자 액수는 이제 보통 한 5억 원 내외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 뭐 아주 적게 들어갈 때는 뭐 한 2억 정도로 들어갈 때도 있고 좀 많이 들어갈 때는 뭐 10억 가까이 들어갈 때도 있지만 하여튼 뭐 그 중간 값으로 보면은 한 5억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스테이지는 이제 시드 아니면 시리즈 A. 그게 이제 시드 가장 저희가 뭐 편하게 할 수 있는 주로 하는 이제 투자 영역이고 네. 뭐 그것도 뭐 좀 더 나중에 이제 시리즈 B 같은 영역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투자는 시드와 시리즈 A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실리콘밸리에 주로 계시면서 사실은 저 유명한 벤처 캐피탈에도 계시고 그러면서 실리콘밸리에도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저기 투자 기회가 많이 있는데 굳이 한국 쪽에 투자를 하는 펀드를 만들고 한국 쪽에 투자하게 된 어떤 계기나 어떤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매력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그 사실 그 VC는 그 자기가 가장 잘 아는 분야, 네. 자기가 잘 아는 시장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이제 오래 살기는 살았는데 그 제가 미국에서 VC 활동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이렇게 나와서 하면서 그 서코야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세콰이어, 예. 엑셀 뭐 이런 데 이런 데랑 이렇게 워낙 뭐, 큰 데가 예, 많죠. 이렇게 헤드 투 헤드로 경쟁해서 그렇지만 예, 뭐 클라이나 예. 퍼킨슨 한번 맞먹을 수 있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저희? 네. 그 클라이너 퍼킨스 이 방송 보나요? 안 봐요. 그 걔네들은 안 봐요.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뭐 거기도 한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아니 그뭐 약간 농담이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전 직장이 이제 월든이라는 이제 VC에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한국 투자를 제가 담당을 했었죠. 그래서 네. 미국 투자도 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보니까 한국 시장이 이제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를 이제 그때 어떻게 그냥 우연히 깨닫게 됐어요. 이제 투자 활동을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때 그 뭐 애니팡을 만든 썬데이토즈 같은 투자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투자도 하셨죠. 예, 성공도 거뒀지만 또 반대로 보면은 투자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놓쳐가지고 못한 한국 회사들도 여러 있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면서 좀 그런 걸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저기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못해서 안타까웠죠. 네네. 예, 그래서 예. 좀 개인적으로 좀 더 욕심을 내서 어그레시브하게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뛰쳐나와서 이제 뭐 이렇게 조그맣게 구멍가게 같은 VC를 만들게 된 네. 거죠. 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예 자, 아닙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그렇지만 궁금한 거는 이제 많은 투자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스타트업들이 대체 그런 빅베이신이 지금 하시는 펀드의 성격 대체 뭐 몇 년 정도 되고 또 어떤 성격의 펀드인지를 조금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네. 예, 그래서 그 저희는 이제 뭐 그 일단 펀드의 기본적인 구조는 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다른 펀드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8년. 그래서 지금 이제 8년짜리 펀드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생긴 지 1년 됐고요. 그래서 네. 아직 뭐 투자 여력이나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은 많이 남아 있는 편이고요. 네. 예.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은 그 제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쌓여 있는 포트폴리오 수가 적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한 회사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것이죠. 그렇죠. 아, 치울 똥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우리 어깨 영어로 얘기하면 예, 그것도 그렇게 예, 또 좀 예. 그렇게 적나라 예. 해석을 이 대표님 뭐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 아,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굉장히- 저기 똥 예. 치우는 작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그 오래된 역사 뭐 있고 포트폴리오 많으면 그 어려움을 알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게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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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그 빅베이슨의 투자를 받으면은 이런 장점이 있다. 이거 예. 그걸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저희의 그 장점은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회사 이제 대표님하고 이제 경영진하고 이제 자주 만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고요. 페이스 투 페이스로 네. 만나려고 하고 있고 뭐 만약에 뭐 페이스 투 페이스로 못 만난다 하더라도 뭐 정말 뭐 전화나 스카이프로라도 이렇게 만나면서 그 회사 방향 지금 뭐 프로그레스 그런 거 계속 같이 논의하고 그다음에 후속 투자 같은 거 논의하고 이렇게 같이 시간을 좀 보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다른 시드 투자하고 조금 다르다고 하면 저는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그 회사 이사회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원칙으로 합니다. 네. 뭐 한 지분율을 예를 들어서 한 뭐 10%에서 15% 정도를 이제 빅베이슨이 받는다고 하면 이제 그 회사의 보드 멤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그 뭐 정기
이렇게 정기적이고 좀 더 이렇게 좀 틀에 있는 그런 보드 미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의 경우에 따라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그냥 이렇게 의논하는 걸로 보드 미팅을 대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 그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나서 좀 더 이렇게 핸즈온으로 이렇게 같이 고민하는 그런 모델은 좀 실리콘밸리 쪽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시리즈 네. A 투자하는 그런 실리콘밸리 투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또 한 가지는 이제 후속 투자 같은 걸 이제 열심히 제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 투자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뭘 제일 중요하게 본다? 항상 뭐 그런 많이 질문 하는 그런 질문이지만 질문 이제 많이 예. 받아요. 예. 많이 받는데 사실 그 이제 뭐 어떤 투자자들은 뭐 우리는 팀을 제일 중요하게 본다. 네. 아니면 뭐 어떤 데는 이제 기술력을 본다. 뭐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좀 고리타분한 대답이 돼서 좀 죄송한데 그 저기 다 봅니다. 다 본다. 예,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하나만 볼 수는 예.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합니다. 다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뭐 어디서부터 예. 어디까지를 다 본다는 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 예를 네. 들어 저는 이제 그 투자를 약간 그 이제 연애, 결혼 뭐 이런 거랑 이제 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제 쉽게 다 이해가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뭐 배우자를 찾는다고 할 때 예. 다 못 보죠. 다뭐 그러니까 못 보죠. 콩깍지가 네. 씌어가지고 다 못 보거든요. 보통 다 못 통상. 봅니다. 예. 그래도 뭐 성격도 있고 뭐 예. 외모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 봤으면 모든 사람이 결혼을 성공할 텐데요. 예. 예, 그래서 아무튼, 예. 다 보려고 하고요. 예.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제 좀 뭐 예를 들어서 팀, 뭐 마켓, 뭐 테크놀, 뭐 기술, 제품, 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들 보는 거로 이제 네. 그 얘기들을 하는데 그걸 이제 저는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새로 사업을 한다는 거는 항상 그 리스크 아닙니까? 네. 리스크. 예.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그 안트로포너는 이제 그 리스크를 어떻게 잘 매니지하느냐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 그러면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 이 회사에 투자를 할 때 이제 리스크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할 때 그럼 리스크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아까 그 똑같은 그 관점인데 세 가지 뭐죠? 그러니까 그 팀,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엑스큐션 리스크예요. 실행에 한 관련된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우리가 나가야 될 미션도 있고 뭐 시장도 있는데 이 팀이 과연 그거를 엑스큐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 엑스큐션 리스크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창업가가 예전에 다른 뭐 사업을 한번 성공을 해서 이 분야를 잘 알고 있고 뭐 그러면 그런 리스크가 훨씬 줄어드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마켓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마켓 리스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너무 새로운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걸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살지 안 살지 이런 시장이 형성될지 안 될지 그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 마켓 리스크가 있는 거죠. 네. 그 마켓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런 테크놀로지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근데 네. 이 신약을 뭐 지금 앞으로 한 3년 동안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정말 신약이 탄생할지 안 될지 몰라요. 네. 그거는 테크놀로지 리스크죠. 그래서 이 리스크가 얼마나 되냐. 그래서 그 세 가지 리스크를 이제 다 보는데 그 VC들 그러니까 미국 VC들 기준으로 보면 그 세 가지 리스크를 한꺼번에 다 테이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하실 때도 좀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떤 리스크를 줄여서 할 때는 한 가지 리스크 정도는 감수하면서 투자를 그죠?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죠. 그렇죠. 없지만 세 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지는 투자는 굉장히 정말 너무 어려운 투자죠. 거의 묻지마 투자. 그렇죠. 묻지마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 특히 그러면 일단 한 가지 딱 해서 일단 NFLabs 어떤 기준으로 그 중에서 어떤 리스크를 해서 기준으로 투자를 하셨는지 어떤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를 투자를 딱 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다음에 리모택시도. 리모 택시 두 가지만 두 개만 합시다. 다시 가보시죠 한번. 그 NFLabs 가장 어려운 어려운 회사, 난해한 회사를 리모부터 최근에 하셨으니까. 저 그 시차 적응도 안 돼 있고 좀 알겠습니다. 살살 질문해주기로 그 약속 받았는데. 살살 하잖아요. 네? 리모부터 한번 하시죠. 쉬운 거부터. 그 리모 택시부터. 리모 택시만 하시죠. 쉬운 거 하시죠. 그 리모 택시의 경우에는 그 이제 그 대표님이 그 이제 그 전에 이제 이지 택시라는 그 비슷한 사업 거의 비슷한 사업 하시면서 많이 내공을 쌓으신 분이에요. 한 그 2년 정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또 그분뿐만 아니라 공동 창업자들도 같은 팀에 있어서 예. 그 엑스큐션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히 저는 줄어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예. 이미 뭐 워낙 굉장히 그 전에 훌륭한 경험이 팀이죠. 있었으니까. 경험이 예. 있었으니까 처음 해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엑스큐션 존경스러운 리스크는 팀이에요, 사실 없고요. 모텍스 팀은. 예. 그다음에 뭐, 테크놀로지하고 마켓 예. 있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리스크. 그 마켓은 뭐 약간의 언설틴티는 불확실성은 약간 있다고 봐야 예, 됩니다. 마켓은 중간 네, 정도. 마켓 리스크는 있다. 중간. 정도에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테크놀로지는 테크놀로지는 앱은 그냥 만들면 되는 거죠. 뭐 그건 예, 뭐 그거는 거기에- 무시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 스코어가 예, 그렇죠. 걸린 뭐 그냥 그 예. 맵에다가 뭐 그 GPS 써서 이렇게 점 찍어서 예. 그럼 거기 맞습니다. CTO님이 저 예, 미워하실 아, 텐데. 아, 아, 되게 중요한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저기 이런 그 리모트 택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기사들 모으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고 이렇게 엑시큐션 이 가장 능력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그죠? 예. 나머지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렇죠. 예. 감수할 만한 리스크다고 그렇죠. 본 것이 그러니까 마켓 본 같은 거죠.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지금 예. 다 콜택시를 이제 전화로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앱으로 얼마큼 전환이 될 것이냐. 네. 그거에 대한 질문은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네. 그 리스크는 한번 접을 만한 거죠. 보시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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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여튼 왜 두디리전스를 여름 저기 겨울 휴가를 여수로 가는 저한테 여수에서 리모트 네. 택시를 이용해보고 음. 리포트를 써달라고 부탁을 네. 하셨어요. 근데 휴가 중에 차 끌고 갔다가 예. 리모트 택시 2번 이용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아, 정말 여수에서 정말 예, 여수에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소상하게 써서 그 보내드렸잖아요. 리포트 덕분에 저희 예. 투자도 할 수 있었고요. 예. 그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진짜요? 예, 저희한테도 그런 부탁을 주셨으면 저희도 좀 검토를 했을 텐데. 예. 예. 그때 제가 검토하던 시절에 그 이제 아직 서울에서 그 공식적으로 이제 론칭이 안 돼 있는 시점이고 네. 이제 지방에서 베타 여수에. 테스트하는 여수에서만 할 때. 시점이어서 예. 제가 여수까지 내려갈 여력이 안 되고 그래서 네.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고 그 실험을 못 해보고 있는 시절에 그 페이스북에 나 여수 놀러 갑니다. 예, 그러니까. 즉각 바로 바로 메시지가 바로 날라왔어요. 이거 한 번만 써보세요. 써보고 좀 예. 실상이 어떤지 좀 알려달라고. 그렇죠. 예. 네. 예. 이게 그 제가 한 가지만 보태면은 예.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워낙 제가 작은 펀드고 좀 네. 스타트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완전 예. 밑바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스태프가 있다 그러면 KTX 타고 여수 내려가서 한번 써보고 네. 올라와서 보고서 써. 예. 그러면 사실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게 리소스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저를 가지고 저 있는 같은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와 친구와 뭐 저기 사촌의 뭐 동문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그때 이해갑니다. 이유 대표님이 연락이 안 되시면 저를 부르시면 돼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자, 그 오늘 사실 그 피터 티에리 제로투원의 피터 티에리 한국 거기 다 오늘 참석. 예, 저도 갔었습니다. 강연 들으러 정말 감격 갔었는데. 있게 들었는데 예. 그 사실 이제 한국, 중국, 미국과 한국, 중국이 뭐 중국은 아니고 사실 질문에서는 한국, 일본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네. 똑같은 질문을 좀 네.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한국도 잘 아시고 또 실리콘밸리도 잘 아시고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어떤 생태계와 한국의 생태계 또 어떻게 보시는지 또 우리가 그래서 뭘 개선하면 한국의 벤처들이 뭘 좀 신경 쓰고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 그 한국 그 벤처 생태계가 그 지난 한 2, 3년간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 그 벤처 회사들을 만나기 시작한 게 2010년부터 만났거든요. 그때 네. 이제 제가 월든 조인하면서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 이런 얼리 스테이지에 투자하는 뭐 창투사나 뭐 VC가 많이 없었고요. 많이 없었죠. 많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경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골라서 그냥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하고 텀쉿도 우리가 주는 게 하나고 뭐 약간 거의 경쟁이 없다시피 했는데 정말 지난 한 2, 3년 사이에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네. 초기 뭐 지금 엑셀러레이터들도 있고 뭐 엔젤도 많이 생겼고 그 뭐 투자 저같이 이렇게 초기 투자하는 뭐 기관들도 많이 생기고 네. 해서 그 상당히 앞단은 굉장히 그림이 지금 많이 좋아지고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이제 실리콘밸리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부족하냐고 봤을 때 그 뒷단의 M&A나 이런 엑시트 환경은 한 5년 전과 비교해도 뭐 크게 별로 제가 말씀드린 게 많이 발전된 것 같지는 네. 않아서 그쪽이 좀 아쉬워서 이쪽이 좀 앞으로 더 발전이 되고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이 앞단에서 많이 생기는 회사들이 이렇게 출구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어떻게 생각에는 하면은? 우리 윤필구 대표님을 청와대로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님과 그래서 직접 면담을 국적이 그냥 미국이면 안 돼요. 예, 그 네. 제가 사실 거기 그 점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그 생각도 했는데 네. 그 그냥 이건 뭐 제가 아주 와일드한 아이디어입니다. 네.
요새 그 정부가 그 스타트업 지원한다고 뭐 네. 매칭 프로그램이 뭐 각종 프로그램 뭐 많죠. 많지 않습니까? 팁스부터 해서 팁스부터 뭐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죠. 네. 거의 이제 너무 많아서 거의 이제 거의 그만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 벤처 생태계를 그 하려면, 그러니까 진흥시키려면 이 뒷단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대기업들 팔을 쥐어짜서 그 숙제를 주는 거예요. 1년에 100억 이상씩 되는 스타트업 회사를 10개씩 사라. 네. 그러면 세금 혜택 예. 뭐 주든가 예. 뭘 주든가. 제가 생각에는 윤필구 그 우리 그 대표님을 네. 제가 생각 청와대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그러게. 그런 혁신적인 그런 정책적인 시도가 있어야지 사실은 좀 예. 조금 바뀔까 말까 할 것 같긴 해요. 이유 대표님도 같이 예. 가시죠.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제가 저기 국내 상황을 잘 모르고 정책을 전혀 모르는 예. 신단지 같은 소리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예. 그건 알고 그게 계시네요. 예. 예. 그러니까 전혀 아니 뭐예요? 실현 가능성 없는 건 알아요. 네. 그또 네. 부작용도 많을 거 네.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새 뭐 그 대기업들도 뭐 상생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상생 혁신 센터 이런 거 맨날 세우고 네. 하는데 사실 지방에 많이 세우고 예, 있죠. 거기 가보면 비어 있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네. 하느니 예. 차라리 M&A나 많이들 해라. 네. 물론 뭐 이게 현실성은 좀 떨어지겠죠. 뭐 그 하긴 하지만 예. 이런 차원에서 하여튼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하여튼 그 M&A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거꾸로 스타트업 입장에서 우리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과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뭐를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요? 우리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한 가지 바라는 거는 네. 이제 창업을 지금 많이들 하시잖아요. 요새 또 네. 분위기가 좋아졌고. 근데 그 창업을 하기 전에 그 자기가 가진 그 소위 말하는 그 unfair advantage 그 네. 한국말로 정확히 뭐죠? 그 뭐 저기 아. 독점 나만이 아니, 경쟁 우위. 네, 그죠. 예. 그러니까 나만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네. 팀이 가지지 않은 우리의 정말 독점적인 그런 경쟁 우위. 경쟁력. 우위, 경쟁력. 경쟁력. 그게 뭔가를 좀 깊이 좀 고민을 해보시고 창업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그냥 이거 만들면 뭐 시장이 있을 것이다, 만들면 사람들이 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만들기 네. 전에 사람들이 이게 왜 필요한지 시장이 있는지 네. 그거에 대한 좀 조사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예, 되게 네.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 사실은 쫄지마 창업스쿨 오면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아니 근데 비즈니스 저는 모델이랑 100% 예, 우리 지금 윤필구 대표님의 이 두 가지 의견에 굉장히 동감하는데 네. 이게 사실 기본이잖아요. 기본이죠. 사업을 하는데 기본인데 네. 이걸 가지고 다 우리가 하는 제가 하는 뭐 대부분의 멘토링이 다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거 왜 그냥 그 사용자에게 확인해 봤니? 뭐 음. 이 부분 먼저 해결하고 오시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한. 근데 자 그러면 그거 말고 또 혹시 또 뭐 더 있다면 뭐 앞으로 좀 그거 말고 그런 기본이 되는 회사들에게 이제 바라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는 그 한국 스타트업들이요. 예. 네. 뭐 투자를 스타트업들에게. 어떤 스테이지 정도? 뭐 스테이지를 안 가리고. 예.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예. 빅베이슨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있으면서 예. 이제 한국에 투자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은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나 이쪽으로도 관심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예. 그리고 또 그 그 좀 꿈을 주는 관련해서 얘기, 또 제가 많이 얘기하자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네. 그 한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해야 되냐, 미국 진출해야 네. 되냐, 뭐 중국 나가야 되냐 그런 질문 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저는 웬만하면 나가지 마세요가 오. 그 좀 그렇죠. 기대하지 않으셨던 답일 것 같은데 네. 그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 사정을 좀 잘 알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고 얼마나 사람 뽑기 어렵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그런 사정들 이제 잘 아니까 네. 웬만하면 나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창업자나 그 경영진들이 그 익숙하지 않은 시장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내고 해야 되는 실험인데 잘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곳이죠. 네. 그래서 네. 그 경영진이 실제 그쪽에서 뭐 자기가 뭐 사업을 해봤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뭐 직장이라도 다녀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학교라도 다녀봐서 뭐 문화라도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저는 나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저는
웬만하면 말립니다. 예, 오늘 사실 알겠습니다. 피터 티엘이 이 질문을 받았는데 네. 똑같은 답을 했어요. 사실은 예, 실리콘밸리에 있으면서 함부로 오지 마라. 네. 예,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기업이 괜히 엄하게 가는 거는 말린다면 그 말씀이시죠? 네. 예. 그리고 사실 또 한국 시장이 작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보다 커요. 예,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더 큽니다. 크죠.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예, 잠깐 그러면 쉬었다가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예.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게요. 공개 방송 수준은 안 되는데 그래도 거의 공개 방송 수준으로 꽉 찬 걸로 오셨는데요. 해서 저희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아산 나눔 재단의 그 음료수 값이 좀 많이 나갈 것 같은데 그러게요. 굉장히 죄송해요. 윤필구 대표님의 인기가 그러니까요. 사실 아니 윤필구 대표님 때문에 그러신 건가? 이게 좀 헷갈리네요. 당연히 유명한 블로거이면서 네. 뭐 거의 뭐 저기 그렇겠죠. 인기는 장난 아니거든요. 이놈의 인기는 그러니까. 주체를 못하네 이거. 아니, 저도 어떻게 안 사실은 되네요. 윤필구 대표님을 그 트위터나 저기 그 블로그 글에서 먼저 접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팬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네. 많은 이렇게 오신 분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한 이 진짜 멋진 자리를 예. 제공해 주시고 계신 아산 나눔재단 마루 180, 180 예. 예. 정남희 팀장님, 이희윤 매니저님, 이승대 팀장님께 팀장님. 진심으로 예, 감사드립니다. 세 분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 그 아산 나눔재단에서 저희 쫄투나 이걸 계속 도와주는 것 같아요. 예. 그 쫄지마 창업 스쿨을 3월 16일부터 예. 아산 나눔재단 여기 마루 180 지하 지하 1층 1층에서 매주 3월 16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반부터 10주간 예. 진행이 됩니다. 정말 송 대표님도 이번에 또 그러니까 좋은 저는 뭐 강의를 간신히 끼었습니다. 예. 그 정말 막강한 그 강사진에 예. 뭐 이유 대표님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예, 이번에 특별히 그 빙글 비키 예. 그 더벤처스 운영하시는 호창선 대표님도 참여해 주시고요. 그 손대는 기업마다 다 그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그 뭐 테트앤컴퍼니, 앤서즈, 그 파이브락스 다 한 이민아 이사님이 또 예. 홍보를 맡아주시고 그다음에 저기 넥스알 창업하셨던 한재선 박사님께서 예. 그 생생한 경험을 개발자로 창업하는 법, 예, 생생한 대해서 또 경험을 알려주시고요. 담아서 또 말씀해 주실 예, 거고요. 린 스타트업, 뭐 그로스 해킹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또 송 대표님이 초기 자금 투자 유치. 예, 초기 자금 예, 투자 또- 유치는 뭐 저희 회사에서 투자 받으면 되기 때문에 뭐 네, 특별히 다른 예. 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예, 그것도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그러니 저기 많이들 오셔서 예. 예, 저기 그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분들 많이 와서 좀 배우고 창업했으면 하는 예. 좀 바람을 가져보고요. 특히 한 번이라도 어떤 창업 스쿨이나 뭐 여러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혹시라도 한 번도 이런데 그 창업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과정을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꼭 전 한번 들으실 것을 그렇죠. 강력 추천드립니다. 너무 기본이 안 돼 있는 회사들이 많아서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보다 보면 학습 차원에서 꼭 아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뭐 창업 스쿨이 말이 길어지는데 한 3,000명 정도 저기 제자를 길러냈고요. 이유 대표님의 기준으로 하여튼 많은 분들이 여기 예. 저기 모두의 주체장 강순환 대표님도 제 제자입니다. 예. 하여튼 내한테 많이 오셨고요.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의 네. 성원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저기 그 저희가 3월 그 매월 둘째 둘째 주 주 수요일. 수요일에는 공개 방송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에 또 어렵게 또 키노트 하실 두 분을 모셨어요. 스파크랩스의 이한주 대표님하고. 예, 최근에 진짜 이 그 엑셀러레이터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프라이머가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네. 최근에 엑셀러레이터 이 그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스파크랩스로 그렇죠. 생각됩니다. 미미박스, 파이브락스 예. 뭐 엄청나게 최근에 많이 그 흘렀죠. 특히 이 퀄러티가 네. 그 데모데이 퀄러티에서는 죄송합니다. 최고죠. 프라이머 오늘 이태경 대표님, 뭐 권동희 대표님 안 계시니까 네. 이 방송 안 보시죠? 안 보실 거예요. 안 보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스파클랩스가 최근 거 기수로서는 예. 가장 훌륭했다라고 판단됩니다. 규모나 모든 면에서 예. 좀 많이 커진 것 같고요. 물론 프라이머도 계속 너무 열심히 잘하시고 그렇죠. 계시고요. 죄송합니다. 요거 당연하죠. 잠깐 어휴. 이 말 꼭 네. 넣었어요. 잘하셨습니다. 당연하죠. 큰일 날 뻔했네. 제가 전해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3월 11일에도 많이 예. 저기 조상래 대표님 그리고 조상래 대표님이 또 중국 시장에 대해서 예. 특히 중국 시장에 불고 있는 핀테크 예.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이한주 대표님의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 그날 출연하는 진출. 기업은 또 아주 특징적으로 네. 그 모바일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기업으로 네. 아주 특이하게 그 사업에 지금 굉장히 지금 성장 그 투자도 한 40억 이상을 투자 예. 받으셨고 아주 급속하게 성장하는 회사거든요.
그날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저희 그 중간 그 깔때기 타임이 그러니까요. 너무 길어져서 내가 지루했을 것 간이 하나 부졌을 것 떨어졌을 것 같아요. 같아. 예. 5분 동안 뻘쭘했어요, 상당히. 예, 자 그럼 질문을 예, 바로.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질문을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소리놀이닷컴의 최영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99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이 VC의 그 트렌드나 이 업력의 이제 변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이 벤처 생태계의 변화를 올해 인사이트로 보다 네네. 보니까 이제 요새 최근 3년 동안에 보니까 한국이 이제 초기 엑셀레이팅에 아주 이제 붐이 많이 불어서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한국의 VC, 그러니까 VC하고 사실은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이런 빅 베이신 캐피탈 같은 경우하고 좀 약간 이제 죄송합니다. 잠깐요. 예. 빅 베이슨입니다. 베이슨. 베이스.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알던 개념이 예전에 VC는 보통 한 펀드를 한 300억 이상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데인데 요새는 이제 뭐 한 5억만 가지고도 VC라고 초기 엑셀레이트에 투자하는 뭐 2천에서 뭐 이 심지어는 뭐 한 8천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저도 이제 실리콘밸리에 잠깐 갔었거든요. 그리고 뉴욕에서도 벤처 캐피탈리스트 쫙 뽑아가지고 네. 봤는데 그 미국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VC하고 지금 현재 한국의 VC하고 어떤 극명한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문화적인 그 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테크놀로지 저는 이제 테크놀로지의 트렌드를 좀 보는 눈이 있거든요. 인사이트가. 그래서 그 어떤 테크놀로지적인 차원에서 이 테크놀로지 다음에 다음 테크놀로지가 뭐가 올 거다. 이제 그런 거를 좀 보는 그 관심이 많아서. 근데 예. 그런 관점에서 좀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거기까지만 예, 예, 해주시면. 하여튼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예. 어떻게 예, 그 뭐 차이점. 여러 가지 차이점이 네. 굉장히 이제 많은데요. 이제 VC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업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업이라는 거는 이제 뭐 돈이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뭐 결국 뭐 망하든가 뭐 아니면 회수가 되든가 아니면 뭐 아주 몇 배 이상으로 회수가 돼서 네. 뭐 대박이 터지든가. 그래서 그 투자업인데 그 이제 한국 VC들도 이제 굉장히 실리콘밸리처럼 요새 사실 지난 한 3, 4년간 굉장히 많이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를 제가 옆에서 아주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 한 가지 좀 약간 그 약간 좀 관점의 차이나 좀 시각의 차이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그 실리콘밸리 VC들은 그 투자를 하고 나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 업사이드를 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이 회사에서 뭐 이 회사가 10배, 100배, 뭐 심지어 1000배까지 성장을 해서 그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이는 그 업사이드 포텐셜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망하면 아이고 뭐 망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예. 쿨하게 이제 망하는 그런 모델인 네. 거죠. 네. 근데 그 이제 좀 약간 한국의 약간 전통적인 VC 좀 오래된 들 보면 그 원금 회수에 좀 되게 집착을 좀 하죠. 집착이라든가 거기 이제 꼭 해내야지 내 자리가 위험해지지 않는다든가 뭐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상환 조건이라든지 뭐 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뭐 이런 그 장치들도 이제 많이 들어가고 뭐 연대 보증 같은 것들도 예전에 뭐 흔히 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관점의 차이가 이제 이쪽은 날릴 때 날리고 그냥 벌 때 크게 벌어서 또 잘 된 회사들 계속 많이 도와주고 날릴 때 날리는데 그게 좀 그 차이가 네. 좀 근데 질문의 요지 한 가지는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VC는 좀 테크놀로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거는 그 VC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실리콘밸리 VC라고 해서 뭐 테크놀로지 중점적으로 둔다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 뭐 컨슈머 뭐 이런 마켓 그런데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정말 어려운 뭐 바이오텍이나 뭐 이런 뭐 메디칼 디바이스 이런 데 투자하는 VC들도 전문적으로 보는 VC들은 또 그런 데 보고 그러니까 그 파트너들마다 자기의 각각의 그 고유 영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영역이면 그게 뭐 기술이면 기술이고 아니면 뭐 인터넷이나 뭐 모바일이면 그런 쪽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건 좀 약간 VC들의 개개인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으로 예. 바로 우리 네오플렉스의 이성원 이성원 심사장님. 예. 예. 예, 그 저번 달에 그 엑셀 파트너스랑 같이 이제 투자하신 그 파트너 기업들이랑 미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실리콘밸리 8 마일 룰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근거리에 있는 기업들만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실리콘밸리 VC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투자 의사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 잠깐만요. 그 말씀을 좀 질문을 조금 하면 네. 그 원래 전통적인 미국의 VC들이 8마일 그래서 자동차로 가깝게 갈 수 있는 뭐한 30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 네. 안에서만 투자한다라고 하는 게 원래 원칙이었죠. 근데 중국 네. 시장에서 이제 깨지긴 했는데 조금 말씀을 해주셔야 될 뭐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 와서 뭐 몇십만 마일 타고 와서 투자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네. 사실 뭐 VC들마다 좀 다른데 네.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차로 정말 뭐 길어봐야 1시간 내로 갈 수 있는 그 거리 내에서 투자를 하는 게 대부분 아직도 대부분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서부에 있는 VC가 동부에 있는 회사에 잘 투자를 안 하려고 하죠. 그렇죠. 심지어는 동부에 회사가 있으면 우리가 투자해 줄 테니까 서부로 이사 와라 뭐 이렇게 하죠. 예. 뭐 그 아마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아마 그렇게 그런 케이스라고 볼수 케이스라고 있죠. 제가 네. 이제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제 맞는 그게 주류인 거는 맞고요. 그러면 이제 뭐 중국이나 한국은 뭐 어떻게 된 거냐? 네, 중국은 워낙 이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워낙 크니까 이 큰 기회를 쫓는 VC들이 무시를 하기에는 이제 시장이 너무 커지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른 로컬 파트너와 같이 들어가든지 뭐 이런 형태를 취하면서 이제 많이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한국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한국에 대해서 아직 그 메이저 VC들이 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이제 최근에 뭐 서코야가 쿠팡 같은 데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했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알려지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한 10조 가까이 되는 그런 밸류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그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하니까 조금씩 이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아까 이제 엑셀 그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엑셀 파트너즈 같은 경우 이제 뭐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뭐 드랍박스 같은데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좀 이렇게 잘 나가는 VC가 이제 되었고요. 거기에도 아직 그러니까 한국에 뭐 본격적으로 진출하거나 한국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 뭐 그런 거는 아닌데 그 관심은 있어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를 좀 셀링을 거기 가서 좀 했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제가 한국에 투자한 회사들을 좀 소개를 시켜서 같이 한번 좀 보여주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회사를 불러서 한번 그쪽이랑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그 저희 회사 네 회사를 데리고 가고 그쪽에서도 파트너가 한 3명 정도 나와서 한 2시간 동안 한국 전반적인 마켓에 관해서도 설명을 제가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우리 회사들도 각각 한 뭐 15분, 20분씩 피칭도 하면서 Q&A도 했고, 네. 그래서 그래 서로 이렇게 배워가는. 예. 그러다 예. 보면 언젠간 뭐 좋은 사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아직은 알겠습니다. 메이저 VC가 좀 관심을 예.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예. 이 빅 예, 그 베이슨의 정도 투자를 단계. 받으면 이런 메리트가 있는 네, 거죠. 예,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 예. 네, 그다음 홍준범 홍준범 부장님. 예. 네, 이 VC 투자하시는 분들이 나오실 때마다 제가 사실 궁금했는데요. 그냥 좀 솔직히 여쭈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창업을 하고 있고 또 투자 받는 뭐 시리즈 A 정도로 볼 때 투자에 성공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공은 어느 정도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 기준으로 보면 제 생각에 한 1,000억 원 밸류의 회사로 성장시킨다든지 뭐 미국 같으면 더 크겠죠. 뭐 조단이나 이렇게 올라가겠죠. 아니면 그게 너무 크다고 하면 그냥 작게라도 한 뭐 100억 이상 이런 정도의 밸류가 되는 회사가 될 만한 구체적인 수치적 뭐 비율 뭐 1%인지 도대체 5%인지 창업한 회사들 중에 혹은 네. 투자한 회사들 중에 아마 투자자분이시라 좀 자세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좀 객관적으로 냉정한 수치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윤 대표님. 어떠세요? 예, 저도 뭐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뭐 내보진 않았는데 그냥 아주 그냥 쉽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 스타트업은 일단 망하는 게 디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90% 이상은 망한다고 보시면 되고 예. 그 중에 정말 특출한 회사만 살아남고 뭐 1,000억 이상 가고 뭐 조도 되고 이제 조까지 가는 건 정말 특출해서 뭐 유니콘이라고 요새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게 디폴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출발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망한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우리가 뭐 정말 별짓을 해서라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고 우리는 별짓을 해서라도 마켓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 이제 가장 그 저는 이제 적합한 비유가 예전에 그 링크드인 창업자인 그 리드 호프만이 그 강연에서 한 말인데 네. 스타트업은 뭐랑 같냐면은 그 이런 그 절벽 있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는데 뛰어내려가면서 땅으로 이제 떨어지면 죽는 거죠. 내려가는데 내리면서 비행기를 조립하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나뭇가지를 잡는 것도 네, 아니고 뭐, 비행기를 조립하는 비행기를 거예요? 떨어지면서 우와, 비행기를 조립하는 근데 거예요. 너무 예. 심하다. 네,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예. 비행기를 조립하면 성공한 거고. 날아가니까 이제 어. 나는 살아남는 거고 야. 네. 비행기를 조립 못하면 머리 받고 죽는 거죠. 예. 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펀딩을 받는다는 얘기는 펀딩 자체가 성공이 아니에요. 펀딩을 받는다는 거는 그 떨어지는 속도를 뭐 이렇게 그 가스 같은 걸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부웅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예. 근데 여전히 그 기본은 받고 나면 떨어지는 거고. 계속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야. 떨어지고 있어요. 야, 근데 이유가 예술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살아남으려면 비행기를 조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네. 빨리. 그죠. 네. 빨리. 그 돈 다 떨어지기 전에. 빨리. 예.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예. 그 스타트업의 그렇게 운명이 어렵죠. 그러니까 디폴트는 아이고, 이 땅에 순간에서 떨어진.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예, 멋집니다. 네. 얘가 아주 예. 가슴에 확 와닿네요. 확 와닿네요. 맞았습니다. 예. 아니 뭐 아.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훌륭하신 분이 한 하여튼 말을 뭐 제가 잘 전달해 대신 주셔서. 크레딧을 받는 것 같아서 엄청난 비유였어요. 뻘쭘합니다. 알겠습니다. 엄청난 비유. 예, 우리 그다음 질문. 그다음 질문 예. 받겠습니다. 그 국내 모 은행에서 V 시험을 맡고 있는 김인규라고 합니다. 예. 그 제 작년에 이제 그 실리콘 VC를 몇 군데를 이제 만나보면서 제가 가장 그 국내 VC를 틀렸던 점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업사이드를 많이 본다고 하셨는데 그쪽 VC들은 업사이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투자한 회사에 그 비즈니스를 디벨롭 해주기 위해서 VC를 고르고 그 같이 투자할 사람들을 고르고 네트워크나 뭐 있는 능력이 있는 VC를 골라서 그 회사를 투자를 하고 그 회사들을 이제 스스로의 그 투자 성공률을 높여가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걸 많이 봤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빅베이스는 어떤 그런 장점을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 줄 수 네. 있는지 네. 하는 거 하나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 VC들이 그런 능력을 크게 가지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고민들을 더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자. 예. 예. 어려운 질문입니다. 상당히,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 이게 제가 만든 이 빅베이싱도 그 지금 스타트업이나 마찬가지여서 많은 리소스가 그 상당히 지금 딸리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펀드도 좀 크고 그러면 뭐 정말 전문 스태프들도 많이 두고 이렇게 해서 정말 조직적으로 이렇게 좀 스타트업들을 도와줬으면 하는 게 이제 제 장기적인 비전이고요.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그냥 뭐 일당백의 정신으로 그냥 이렇게 뛰어다니는 수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구체적으로 뭘 도와줄 수 있냐 물으신다면 좀 더 기다려. 예. 저희 펀드가 좀 더 커질 때까지 네. 좀 더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네. 그 제가 하여튼 그 전까지는 그 최대한 많이 띄워드립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하여튼 저기 그 뭐 페이팔 마피아 뭐 얘기도 많이 하지만 지들끼리 아는 사람들 소개받아서 또 투자해주고 또 그 기업이 커서 페이스북이 되고 페이스북이 또 인수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조금씩 그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단계인 것 예. 같아요.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가 VC가 시작된 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90년대 코스닥 열리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역사에 비해서는 많이 좀 늦잖아요. 미국보다는 그렇죠. 예. 조금 닮아가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개인적으로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사실 뭐 미국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그 VC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 네. 거의 뭐 땅 짚고 헤엄치기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그렇죠. 돈을 벌어들이는데 오늘 저기 그러니까- 피터 틸 강연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당신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한국 기업이. 그러니까 내가 잘 나는 믿을 만한 사람 소개로 오면은 내가 해줄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가 범죄 못할 뭐 일론 머스크, 마크 마크 저커버그 마크 주크버그 이런 애들이라서 그렇지. 그 땅집게 헤엄치기지 사실은. 걔네들이 소개시키려도 피터 틸 만나면. 예, 그러니까 자기가 마찬가지예요. 투자하고 또 자기가 잘하는 뭐 구글 누구한테 가서 야 이 회사 사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팔고 뭐 그래서 보면 예. 그러니까 그만한 뭐랄까 그 역량과 그 조직력이 하루 아침에 낸 건 아니죠. 그렇죠. 그들도 그렇죠. 오랜 기간에 이제 쌓여온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모델로 점점 우리나라도 발전해 가지 않을까. 예. 예. 예, 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이 아까 있었는데 그 비즈니스를 이제 창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예. 그러니까 미국의 VC는 예. 그게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경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VC들이 뭐 능력이 뛰어나니까 사실 자기네들이 뭐 이런 인더스트리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망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클린텍 쪽 클린텍. 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클린텍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중반서부터 해서 2007년 8년 그때까지 정말 뜨거웠거든요. 존도가 엄청나게 밀다가 예. 한순간에 무너졌죠. 그죠? 그러니까 존도가 예. 맨 선봉장에 섰고 예. 뭐 서코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존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사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인데 네. 클라이너 퍼킨스의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예. 예. 파트너고. 구글하고 뭐 아마존, 아마존 뭐 이런 데 네스테, 투자. 뭐 선 유명한 마이크로 데다 있죠. 시스템. 예, 예. 투자한 예. 전설적인 VC인데 예. 근데 이제 VC들이 이제 워낙 돈도 많고 역량도 있으니까 이게 에너지라는 게 엄청난 기회다 하고 그 정말 막 사람들을 꼬셔서 사업을 하게 만들고 뭐 거기다 투자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했는데 결국 VC가 그 인더스트리를 창출해내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저는 그 VC가 뭐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이 있지만 그렇게 처음부터 뭐 정말 VC의 비전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거는 네. 그건 좀 저는 위험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좀 빨리 야, 다음 질문으로 다음 질문 가도록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 아까 앞에서는 이제 실리콘밸리와 한국의 뭐 VC의 차이 그런 차이로 그 저기 많이들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 만나보신 창업자들을 만나보셨을 때 그 미국의 창업자들하고 한국의 창업자들의 뭐 생각이나 관점의 차이라든지 뭐 좋은 거 나쁜 거 그 보셨을 때 뭐 국내에서 창업자들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으면 좀 그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창업자의 예. 차이점. 창업자의 차이점. 네. 예, 그러니까 한국 창업자들이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그 보면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워낙 다 그 스마트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뭐 이런 네. 스마트니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또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예, 정말 네. 예, 정말 열심히 일해서 네. 그런 뭐 진정성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뛰어난 것 같고요. 반대로 좀 더 약간 좀 개선되거나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어떻게 보면 그 약간 더 시장에 대해서 약간 야가야 된다. 예, 약간 시장에 좀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뭐 그 야가져야 된다. 그 좀 좋은 말, 더 좋은 말 없나? 약다 하면 좀 뭐 너무 스마트한 거죠. 그러니까 예, 민첩 예, 예. 민첩해져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너무 나이브한 생각으로 이렇게 네. 그 접근을 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면 누가 사가겠지. 예. 뭐 이거 내가 잘 만드니까 네. 뭐 시장이 좋아하겠지. 이런 접근은 좀 너무 나이브한 접근이 아니니까 그런 거를 좀 경계해야 되지 않는가. 네.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러니까 예. 그 상대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뭐 반대면을 본다면 실리콘밸리에는 좀 시장을 좀 더 잘 안다. 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근데 창업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 이제 미국에서 한 3년 정도 VC 경험을 하면서 느낀 네. 건데요. 한국의 VC는 잘하는 회사와 못하는 사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같이 와서 시장을 설명하고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용자의 니즈를 한다든가 한국의 보여주는 스타트업들이 예. 잘하는 회사는 굉장히 잘하고 못하는 A급이랑 회사들은 확 떨어지는데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일단은 기본이 좀 다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건을 와도 일단 얘기할 수 있는 수준 자체가 다른다는 거는 그런 면에서는 미국의 회사들이 훨씬 더 트레이닝이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저희도 빨리 이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훈련을 예, 많이 예, 해가지고 예. 그런 사업 그렇죠. 계획을 예. 보는 눈, 예, 예. 그러니까 사업을 풀어가는 방법 이런 데 대한 훈련이 아까 그게 사실 그 우리 윤 대표님 말씀하신 그 아까 두 가지가 사실 그거죠. 네. 그런 문제죠. 죄송합니다. 예, 아니요, 윤 아니요. 대표님께 질문하셨는데 예, 제가 아니요, 좋은 지적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은 그냥 혼자서 뭐 책 본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인터넷 뒤진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여러 사람들하고 뭐 만나서 말을 해보면서 이제 얻게 되는 지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커스터머를 만날 수도 있고 네. 뭐 투자자를 만날 수도 있고 이 업계에 오래 일한 사람을 만날 수도 동료 있고 창업자들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이제 많이 만나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나 그런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돼 있어서 네. 그렇게 그 이게 마켓에 관한 지식이나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이렇게 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예, 예. 그런 거죠. 예. 이제 마지막 질문. 예. 마지막 질문이니까 예. 예. 네,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네, 나옵니다. 예. 하시면 네, 됩니다. 그린비티의 조인영입니다. 요즘 그 한국에 그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이 그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제가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그리고 이번 주에 아마 그 저자 피터 틸이 한국에 오셔서 강연도 오늘 그 몇 군데 하시고 저도 오늘 사실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경쟁하지 않고 독점할 수 있는 그 시장이나 분야가 뭐 이제 VC 예. 알겠습니다. VC 쪽에 계시니까 많은 회사들을 접하고 또 이렇게 산업 트렌드나 시장 트렌드를 보시니까 뭐 이렇게 좀 권할 만한 그런 분야나 어떤 아이템을
예. 자,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말씀하세요. 저기 그 솔직하게. 솔직하게 진심을. 네. 그거 알면은 제가 그 사업을 하지. 제가 이거 VC 이거 어려운 이거 하겠습니까? 저도 모르고요. 이거 뭐 어느 VC한테 물어봐도 뭐 모른다가 아마 대세에 가까운 답이 아닐까 합니다. 그 가끔 이제 뭐 정말 VC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그 전에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뭐 VC가 새로운 인더스트리를 창출할 수 있냐, VC가 새로운 뭘 만들어낼 수 있냐, 만드는 거 이제 도와주는 역할이 사실 VC가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인더스트리나 그런 거 비전은 사실 그 사업하는 사람이 세워야 되는 거고, 네. VC는 사실 조연입니다. 네. 절대 주연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그 이런 뭐 그 하나의 연극이라고 보면 저희는 이제 조연에 가깝고 코칭 예, 역할에 가까운 그렇죠. 것이지. 저희가 뭐 앞에 나서서 이 아이템은 뭐 그거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거는 좀 약간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 저기 더 로즈를 부른 베트 미들러가 노래 가사 중에 윈드 비니스 더 윙스라고 있거든요. VC는 날아가는 새들 밑에서 불어주는 바람 역할. 맞습니다. 결국 하늘 높이 나는 거는 새들이고 오늘 뭐 VC는 바람이 얘기가 불어주는 장난이 거죠. 아닙니다. 오늘 노래 가사입니다. 숨겨진 뭐 그러니까 별게 다 나오네요 오늘. 네, 그렇죠. 열심히 네. 바람만 좀 불어주면 되거든요. 저희는. 이제 좀 마무리를 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윤 대표님 어떻게 마지막으로 그 뭐 자랑이나 어떤 것도 좋습니다. 뭐 짤막하게. 그러니까 뭐 한국의 예. 스타트업 창업자들이나 뭐 VC 관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편하게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국내 그 창업 생태계를 이제 한 2010년 정도 10년서부터 이제 좀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뭐 해를 거듭할수록 또 요새는 달을 거듭할수록 좋아지고 있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조그만 VC를 만들게 된 계기도 그 이렇게 좀 발전돼가는 속도에 좀 더 일조를 해보자 그런 뜻으로 만든 것도 있고요. 물론 그 와중에서 돈도 좀 벌었으면 하는 그런 VC니까 돈도 좀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 생태계에 좀 도움이 되어 보고자 하는 뜻으로 이제 그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저는 사실 굉장히 기쁩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대표님 뭐 우리가 뭐 그 저걸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평을 해주신다면 평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좀 또 예전에 또 통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는 사람들 같이 있고 그래서 또 너무 오늘 그 촬영하는 시간까지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많이 웃고 그래서 너무 흥겨웠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홍 대표님 어떻게? 저는 오늘 그 윤 대표님 평소에 제가 그 인격적으로 굉장히 좀 훌륭하고 멋진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얘기하면서 더 느낀 거는 정말 솔직한 그리고 뭐 이렇게 또 덧붙이거나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어디 가나 뭐 아주 그런데 오늘 윤 대표님의 이런 그 아주 솔직하고 그리고 진실한 게 그래서 벤처들에게 또 이 계속적으로 그 어떤 뭐 신뢰를 얻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또 저희 그 이 벤처 캐피탈 소사이어티에서도 굉장히 신망이 그렇죠. 앞으로 계속해서 하여튼 그 이 하시는 그 뜻대로 그리고 너무 겸손하세요. 제가 보기엔 너무 험불하게 말씀하셔서 사실은 VC가 굉장히 다른 VC가 하기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본인이 험불하게 하시니까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저거 뭐 다른 VC들 다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절대 그게 아니고요. 빅베이슨의 이 그 색깔이 좀 아까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정말 어려운 것들을 정말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원하시는 대로 그 포트폴리오들 잘 가꾸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